내가 겪어왔던 삶들이 사실은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. 난 트라우마야.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. 이런 얘기 할 때 사실은 당신에게 그 일들은 역경이었을 수도 있어요. 라고. 불안에 대한 면역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? 불안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있죠. 그리고 약간 훈련이 필요합니다. 빅터 프랭클이라고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제 수용소에 유태인이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셨던 그래서 상당 기간 뭐 7년인가 뭐 그 이상 있었는데 거기 표현을 빌으면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삶이었다. 왜냐면 내일 내가 가스실에서 내 삶이 끝날지 아닐지 모르는 다 우리가 불안하지만 뭐 그만한 불안이 있을까요?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만드신 이론이 의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사람에게는 의미라는 본능이 있어서 그런 불안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목적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존을 많이 했다. 뭐 이분은 이제 거기서 실제로 생존하고 살아남으니까 그 이론이 사람들한테 더 감동도 주고 아주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는데 거기 이론 중에 지금도 쓰는 게 되게 역설의 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. 죽음을 안 불안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근데 이게 훈련하다 보면 그래 내일 죽어도 그만이다. 나는 오늘에 충실하겠어. 목표는 그걸로 삼고 이게 하다 보면 되는데 이게 의미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한데 의외로 관계, 거긴 사람도 있지만 자연, 문화, 책 이런 것들과 꾸준히 하는 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의미를 만들면서 상당히 불안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불안하지 않으려고 책 읽으면 안 되는 거고요. 그것 자체 이제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불안해서 강력해지면서 그게 삶의 의미도 강해지니까 면역력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래서 좀 꾸준한 이게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면역력이란 말보다 좀 대응력. 그러니까 스트레스란 말로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하자면 불안을 잘 느끼시는 분들 보면 되게 민감해요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되게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아주 신중하신 분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작은 반응에 금방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꾸로 좀 둔감해지는 노력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무시해도 돼. 자물쇠 3개씩 잠궈야지 안심되던 사람한테 1개씩 덜 해도 괜찮아. 그러니까 불안에 강한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견디고 성공했던 분들, 잘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은 확실히 괜찮아집니다. 아까 내가 내일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있고, 당신 생각에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힘들었던 건 뭐예요? 와,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였어요.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석 달 동안 학교를 못 다닌 적이 있었어요. 그럼 그때 어떻게 당신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?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. 친구들도 없고 막 굉장히 괴로웠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질 수 있었어요. 그럼 지금 당신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? 그때가 100이면 지금 50도 안 되죠. 그래요? 그럼 당신 100인 것도 이렇게 해결했는데 당신이 이미 50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미 당신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요?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. 그렇다고 일부러 자기를 불구덩이에 넣지 마세요. 내가 너무 그동안 순하게만 살았어. 역시 나는 강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나쁜 남자 만나고 막 사채 쓰고 막 험한 데 가가지고 막 일부러 교통사고 나보고 막 이러지 마세요. 그럼 진짜 불안해집니다. 사람들이. 그거는 정신과 불안이 아니라 예, 진짜 불안해져요. 진짜 불안해진 사람이니까 내가 겪어왔던 삶들이 사실은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. 난 트라우마야.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. 이런 얘기 할 때 사실은 당신에게 그 일들은 역경이었을 수도 있어요. 라고. 모든 사람들이 갖는 어떤 역경들이 있는데 그 역경을 내가 겪고 넘어갔다면 나는 충분히 그 다음에 있을 것들도 견디고 넘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 재밌어요. 이 책의 저자인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이 분은 아주 골 때리는 집안에서
달아났습니다. 몰몬교인데 골수 몰몬교예요. 그래서 일체 과학, 의학 다 거부, 정규 교육 거부. 애는 많이 낳을수록 좋아. 왜냐하면 노동력이니까. 그래서 아빠는 아들들을 크자마자 한 7살, 8살 고철상 가서 일 시키고 엄마는 약초를 재배하고 조산사가 돼요. 왜냐하면 아기 낳는 것도 병원 갈 수 없으니까.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. 같은 몰몬 중에서도 정말 저쪽 끝에 있는 정말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. 또 어느 날 엄마 나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요. 해가지고 혼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쪽 재밌겠다 진짜. 한번 보세요. 해봐야겠다.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고등학교 자격시험 우리 지금 검정고시 혼자 공부해. 그리고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유타 대학 거기서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골 때리는 일 경험한 게 자기 맨날 성경밖에 안 봤는데 대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거기 무슨 고전도 봐야 되고 팝스타도 좀 알아, 문화도 알아야 한 개도 몰라. 그러다가 로즈 장학생이 돼가지고 옥스퍼드 가서 공부해서 자기의 종교의 경험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1800년대 얘기로 들으시죠? 아니 1910년대 20년대 아니에요. 지금 이 사람 30몇 살이에요. 이 사람의 좋은 점은 자기 배움의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자기가 늦게 시작해서 배웠고 덕분에 자기는 큰 경험이었고 이 사람이 겪었던 어릴 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난 특이한 집안에 자랐고 그게 나한테 개성이고 나 어떻게든 벗어나서 난 지금 박사를 받게 됐고 나 이런 책도 썼고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면들이 저는 우리가 불안에 대한 면역력 같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불안의 면역력과 강성을 높일 만한 노래도 있나 음악도 있나요? 네. 아 그럼요.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네. 좀 전에 우리 형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지만 요즘 이제 외상후 성장. 그렇죠. 예, 그게 이제 아픈 만큼 성수. 뭐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.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뭐 기왕 그럴 거면 장애로 가는 것보다 성장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 성장으로 가는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못났거나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. 그렇게 하는 거가 1번으로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내 현재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. 책이나 음악 같은 게 그걸 또 어떻게 이제 내가 잘 활용해서 그런데 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걸 내가 성장을 이끄는 도구로 쓰느냐는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이게 약속이 저녁도 없어져서 제가 시간이 나다 보니 이게 좀 선물 받은 책들 이렇게 하다가 이 조니 미첼이라는 보스 사이드 나우. 보스 사이드 나우. 네, 보스 사이드 나우. 보스 사이드 나우라는 거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그것도 사랑의 양면성 이런 거거든요. 그런 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더니 요즘 왔다리 갔다리 한다 뭐 이런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취미가 생겼냐면요. 음악가들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니 더 좋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20년 전에 받은 막혀버린 제가 만년필을 좀 뚫어갖고요. 공책을 사서 노래를 이렇게 필기체 연습도 하면서 진짜 시간 많고 너무 이제 부끄럽긴 한데 이게 왕 힐링이 되는 거예요. 나만의 걸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조니 미첼의 곡 한 곡 들어보시면 이건 거의 영화 OST 러브 액츄얼리티인가요? 네, 거기 나왔죠. 그리고 빈폴 광고. 네. 그녀의 자전거가 내 거기 가슴 나와요. 속으로 광고에 들어왔다. 나왔던 CF송이었죠. 그런 음악 같이 들으시면 네. 좋겠다 하면서 여기서 마치고 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